설명 특허 강의, 이제 오늘 강의로서 2학기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14주차 14강의 1교시. 오늘 강의는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또 하나 축이라 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고 종강을 할까 합니다. 그래 먼저 1장에서는 저작권법의 전체 개관, 또 2장에서는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허락, 즉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허락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3장 저작권자와 공동저작권자, 그러면 누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는가. 또 특허에서 직무발명에 상응할 수 있는 공동저작자 개념도 여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 4장은 저작권도 지적재산권의 하나로서 독점, 배타적, 물권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침해했을 때 그 구제 방법, 특허법에서도 마지막에 구제 방법, 특허권에 대한 걸 특허 소송으로서 설명한 바 있지요. 그러면 먼저 저작권법의 개관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그려놓은 이 그래픽 하나가 저작권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 넓은 의미의 저작권에는 저작권이 있고 또 저작 인적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을 권리의 다발이다. 즉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한타스 연필처럼 여러 개 권리가 이렇게 융합돼서 하나의 권리, 그 중에서도 또 저작권과 저작인적권은 매우 더 가까운 인접한 권리면서도 넓은 의미엔 저작권이죠. 그래 저작권 속에는 사람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인격권, 즉 저작권자의 공표, 성명표시, 동일성 유지. 가령 지난번에 쟁점이 됐던 게 토지라는 대하소설이 있었죠. 돌아가신 그 박경리 여사의 평생 역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걸 드라마화했을 때 또 영상화했을 때 그 본 저작물, 소설 저작물이라는 어문 저작물인데 그걸 왜곡한다라든가 할 때 원저작자는 동일성 유지권을 주장하면서 그 드라마 같은 걸 방영 금지 가처분을 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를 해볼 수 있죠. 그래 넓게 공표, 내가 발표한 저작물은 스스로 외부에다가 공표할 수 있다. 또 내 이름을 넣어서 저작권을 표시할 수도 있겠고 또 그걸 다른 걸로 변형할 때 또 다른 방송인적권 같은 데서 활용하려고 할 때 최소한 원저작물의 동일성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 저작인격권엔 세 가지가 있고 또 저작권은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 재산권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 내가 만든 소설 또 논문 이런 거를 복사해서 출간할 수 있는지, 또 공연, 그걸 작품화해서 공연의 실현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는, 또 공중송신권, 방송 같은 거죠. 또 그 다음에 전시, 특히 이제 미술품 같으면 전시한다라든가 이런 거, 또 배포, 서적 같은 경우에는 그걸 출간해서 뿌릴 수가 있죠. 출판사가. 거기엔 넓은 의미의 출판권 개념 내지는 배포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 대여,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건 빌려주고, 그렇죠. 임대처럼 그 대여료를 받을 때 대여권, 또 2차적 저작물 작성, 즉 원작인 소설을 각색하고 또 시나리오로 쓴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무슨 드라마,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니면은 원저작물인 음악 저작물을 그런 걸 편곡을 통해서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저작재산권은 이렇게 한 7가지가 있죠. 그래 거기엔 저작인적권의 설명을 방송, 또 요즘엔 그 인터넷으로 위한 넷플릭스 이런 데는 전송, 또 디지털 음성 송신, 여러 가지의 그런 건 다 재산권적 범주. 그래서 저작권은 크게 인격권이냐 재산권이냐, 또 저작권에 매우 가까이
이웃해 있는 권리 중에는 저작 인적권이라는 게 있어서 실현자의 권리, 직접 공연을 하고 또 노래, 또 그다음에 어떤 연기 이런 거죠. 그다음에 또 음반 제작, 원곡이 만들어지면 요즘엔 음원이란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음원을 그런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한다라든가, 또 방송사업자, 공중파나 케이블 TV, 요즘엔 뭐 또 1인 유튜브 방송, 넓은 의미의, 그래 1인 방송이야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중파나 또 이제 케이블 TV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의 방송 사업이죠. 그래서 저작권과 매우 가깝다, 또 근접해 있는 이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인적권, 그리고 실현자 권리에도 저작재산권, 인격권으로서의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음성 소식, 송신 보상 청구라든가, 또 공연 보상 청구, 또 방송 보상 청구,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직접 포함 안 되는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되겠죠. 또 음반 제작자 권리에는 복제, 음반은 이제 디지털로 하면은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고, 배포도 대여, 전송, 또 방송 보상 청구라든가, 디지털 음성 송신 보상, 또 공연 보상 청구, 또 방송 사업자는 그 드라마나 이걸 만들었을 때 복제, 또 동시중계, 방송권 이런 게 넓은 의미의 방송사업자. 그래 크게 저작권과 저작인적권. 그래 오늘 강의할 걸 요 표 하나로 다 설명드릴 수가 있죠. 그래 이 표를 잘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저작권법 체계. 그럼 먼저 저작권이라는 개념, 저작권법의 전체 개관의 첫 번째 테마로, 그럼 카피라이트는 무슨 뜻인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그러한 권리, 독점, 배타적 권리. 그래서 넓은 의미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신지식재산권이 중간에 껴 있을 거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권 이런 것들이죠. 또 그 다음에 문화의 어떤 한 축을 이루는 문화 재산권 내지는 인격권에 해당되는 저작권이라는 게 두 축을 이루는 거죠. 그래 저작권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정의,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 그런 면에서 지식재산권의 한 분야이고, 또 속성은 물권 유사의 권리처럼 독점 배타적 권리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권은 독창적인 사상, 감정, 아이디어 등의 표현, 익스프레션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가 보호되는가? 이거는 부정적인 게 통설 판례이고, 그래서 일정한 창작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죠. 가령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고, 또 미술, 화가가 그림을, 자기 아이디어를 그리는 거죠. 지난번에 조영남 씨가 화투를 그렸을 때 거기 이제 조수가 있어서, 조수가 아마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조영남 씨 아이디어, 또 조영남이 직접 그린 것도 있고, 조수가 도와줘서 그 작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조영남의 독창적 저작권인가 아닌가, 이런 거죠. 아이디어 자체로는 보호 안 되는데 그걸 그 화투라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게 제 생각으로는 공동저작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그 사상, 감정, 아이디어가 표현되지 아니한 한 저작권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이론에서는 저작권 부여는 저작자의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산업재산권과 달리 문화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죠. 문화인격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유인이론, 저작권 부여는 문화발전, 즉 그런 자기 아이디어나 감정 사상을 표출함으로써 그걸 타인이 보고 이용 허락도 받고 자기도 그걸 발전시켜서 또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그런 발전, 제가 특허권 첫날
그 지식재산권 설명하면 청기와 장수의 눈물이라고 그랬죠. 청기와 장수의 대가 끊어지고 그 기술이 즉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독점 배탁권을 주지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또 의장권은 디자인은 17년이죠. 그 다음에 실용신안 10년, 상표 10년인데 상표권은 거듭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구조. 그런데 그 저작권은 생존에는 계속 저작자가 보유하고 있고 사망, 사후에 70년으로 우리 늘었죠. 종전에 우리가 50년이었다가 국제 추세인 특히 독일 저작권법이 가장 긴데 70년으로 돼 있죠. 그래 우리도 개정을 통해서 사후에 70년간 저작권자의 권리가 인정되니까 아마 그 산업재산권이나 그 문화재산권 중에 가장 긴 소멸시효가 긴 그런 권리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문화발전을 유인한다. 그 다음에 그 저작권에 의해 두 번째 문단을 보겠어요.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 배포할 수 있는 복제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 저기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실연권이죠. 또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그래서 저작권을 제가 권리의 다발, 번들 오브 라이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 또 저작권의 이웃한 권리인 저작 인적권까지 포함해서 큰 덩어리 또 다발을 이루어서 저작권을 구성하는 게 산업재산권과 다른 또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저작권에 의해서 살펴보고 그래 거기 그림 보면 인간 창작자 하나 있겠죠. 그래 지금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가가 또 뜨거운 이슈죠. 그럴 때 우리 저작권법은 사람, 자연인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직접적 저작권성 인정하기 어렵고 인공지능을 창안한 자, 또 그거를 운용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인공지능이 직무발명자 이걸 활용하자고 그래 저도 인공지능의 창작성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고 했지만 그런 게 좀 논란이 되죠. 또 인간의 사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아이디어, 이데올로기, 또 그다음에 감정, 그렇죠? 이성에 대응하는 감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 그걸 위에 보면 반짝거리는 머릿속에서 그걸 표현해야 되죠. 익스프레션. 겉으로 어떤 문자를 통해서 소설과 같이 또 그림이 어떤 이제 화폭을 통해서 또 글씨, 서예가가 또 그다음에 방송 그거를 제작해서 스튜디오에서 프로듀싱 해가지고 그래서 그 표현된 겉으로 드러난 그게 저작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 내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것을 그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이게 저작권의 정의죠. 그래서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 그런 면에서 지식재산권의 특성은 다 갖고 있는 거죠.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또 출판하거나 저작물에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그래 뒤에 이제 침해, 저작권 침해되면은 금지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일반 불법행위처럼 손해배상 청구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일반 소송 형태로 하겠죠. 특허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과 또 특허법원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으로 가죠. 그 다음에 특허권 침해의 일반 소송, 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그건 일반 지방법원을 통해서 하죠. 그런 면에서 저작권도 일반
법원을 통해서 다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작권 법원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법원의 관할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저작권은 저작을 한때, 즉 방식주의이기 때문에, 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어디다가 납본을 한다라든가 저작권 마크를 붙인다 이럴 필요가 없죠. 창작하는 순간 저작자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등록과 같은 어떤 다른 절차 이행을 필요, 이걸 무방식주의. 그런 면에서 산업재산권과는 다르죠. 산업재산권에는 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또 특허, 거기에 특허청의 심사관들의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심사를 거쳐서 또 허락이 떨어져도 또 뭐 해야 돼요? 일정한 등록 절차라는 형식 절차를 거쳐서 정식 특허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되죠. 그런 면에서 방식주의인 산업저작권과 또 무방식주의인 문화재산권인 저작권은 현격하게 다른 제도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저작권은 다시 사람을 통한 인격권과 또 재산적 성질을 띠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진다. 저작인격권, moral right라고 그러죠. 저작자의 지위로부터 생기는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하는 걸로 공표권이라든가 또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 세 가지의 권리가 그 인격권 안에 들어있는 거죠.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이 자체가 양도상속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살아생전에는 저작권자지만 죽고 나서 그게 상속인들에게 속하나, 저작인격권은 별도로 속하진 않죠. 상속 안 되니까.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40-70년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그래 비근한 예로 엘비스 프레슬리, 지금 뭐 죽은 지 한 몇십 년 됐겠죠. 지금 손자 뻘디는 그 상속인들은 1년에도 몇십만, 몇백만 달러의 그 음반 수입, 또 음원 수입 이런 것들을 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유명한 가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식들, 지난번에 그래 문제됐던 게 김광석, 그렇죠?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엄청 좋아했던 가수죠. 또 어디 경연대회 가면은 김광석 노래 또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들이 김광석의 그 판권을 갖고 있는 거죠. 저작권을. 그래서 그 이상호인가 무슨 기자랑 싸우기도 하고, 또 이상호가 타살 아니냐 이런 의문 제시했다가 명예훼손 뭐 손해배상에서는 기자가 졌고, 또 그다음에 그 기자로서 그런 기사화한 거는 또 국민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났죠. 그래서 본격적 재판은 해부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무죄 판결로 끝나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에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권, 즉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넓게 재산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작인격권과 재산권은 구별되고, 또 저작인적권, 네이버링이라고 그랬죠. 네이버링 라이트, 이것은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의 유사한, 그래서 저작권과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저작 인적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산업재산권에서는 없는 그런 또 하나의 권리가 인정되죠. 이들은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설자 또는 전달자로서 저작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을 함으로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래서 저작 이웃이다. 이런 의미에서 네이버링 라이트라고 그래요. 그 밑에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출판자 사이에 출판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이 이렇게 교수,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뭐 이제 에세이집 같은 걸 낼 수도 있고, 시집, 또 그다음에 저희들 같으면 논문집, 또 아니면은 학술서, 그 저서, 뭐 교과서 같은 걸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당해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
그래서 이제 저작자가 갖고 있고 그걸 출판사와 계약, 그래 뭐 손절이다. 그러면 내가 이 쓴 저작물을 당신이 출판해서 영리적으로 판매하고 나에게는 뭐 금 몇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면 그걸 손절 계약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 인쇄란 제도가 있죠. 뒤에 인지에 따라 그래서 한 권당 뭐 보통 10%에서 20% 사이를 약정하죠. 그래서 20% 그럼 3만 원이라면 6천 원씩, 그게 이제 한 10,000권이 나갔다. 그러면은 6천 원이니까 6천만 원, 엄청난 수입이죠. 그래서 10,000권, 보통 그 전공서적 같은 건 한 500권, 1,000권 나가면 그 대박 저작물로 봐요. 왜냐면 그게 한 300~400권 정도를 팔면은 그 인쇄비 같은 건 빠져. 그래 500권을 기준해서 처음에 찍어요. 그래 조판이 다 품절되면, 판매가 끝나면 일단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종이값은 얼마 안 드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익으로 출판사에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한 1,000권 나가면 500권어치가 수익된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이라면 3, 55, 한 1억 5천인가요? 예, 그렇게 되죠. 그래 출판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서 출판권자는 제3자 위법한 출판행위가 있을 경우 그 금지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판권을 침해한 걸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큰 이번에 저작권법의 개관, 그러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 6, 7번 개정되고, 또 지금 올해 데스크포스에서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개정을 하겠다. 전부 개정.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한 2~3달 전인가요? 공청회도 열었고 입법안을 올려. 여기에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른바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그러한 변화에 따른 걸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 저작물 문제도 제가 얼핏 얘기했고, 또 디지털 저작물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를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이게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아마 정기국회에 올리지 않을까 이래요. 그럼 먼저 저작권법의 연역을 보면 인류의 역사상 저작권이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오래되죠. 1709년 영국에서 제정된 앤 여왕법. 그래 이제 영국은 이제 여왕제도, 왕제도지만은 그걸 그 당시에 이제 집권 여왕이 앤이었죠. 그래서 The State of Anne이라고 해서 앤 여왕법의 저작권도 하나의 독점 배타적 권리로 최초, 그러니까 지금 보면 400년의 역사 정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은 대한제국, 지난번에 뭐 특허 칙령 고종 때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 1908년 일제 강점기에 대한제국 당시 한국 저작권령, 그래서 우리나라 건 다 령, 법이라고 하나. 왜 일본을 종주국으로 생각하고, 그래 우리나라 건 어떤 고종황제 왕령 뭐 이런 거죠. 그래 저작권령, 칙령, 제 200호로 저작권법의 전신. 뭐 일본 저작권법을 그대로 들어갔겠죠. 우리 뭐 민법에서도 조선 등기령 이렇게 돼 있고, 그래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해서 넓게 의용저작권법, 옷을 갈아입듯이 뭐 여기 이제 뭐뭇을 따올, 모방하러 있자죠. 그래서 그걸 사용한 거에 불과한. 그래 지금 저작권법에 뿌리는데도 그게 지금 저작권법에 반영된 건 뭐 일부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연역의 두 번째 문단, 저작권법은 1957년 1월 28일 이제 우리의 순수한 대한제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 성립되고, 우리가 이제 1945년 해방되고 1948년 재헌의 3년 후에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 뭐 이승만이죠. 그때 이후에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데 57년이면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다른 법에 비해서 좀 늦죠. 보통 우리나라의 법률들이 1948년경부터 본격적인 법률 1호부터 시작해서 민법은 471호. 지금 우리나라
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라는 형식을 갖춘 건 한 15,000 몇 호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15,000여 개의 법률, 거기다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시행령까지는 3만 개가 한 4만서 5만 사이즈쯤 돼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까지 하면 한 10만 개 정도의 법률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법망이라고도 하고 또 법의 사슬, 그 안에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없겠죠. 10만 개 안에 그물을 촘촘히 짜도 아마 먼지 하나 나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 자체는 모든 법의 연관. 그래서 법학을 공부한다는 건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전문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1986년 12월 세계 저작권 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 그래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조약 들어간 건 베른 협약 이런데 또 와이포 협약 같은 게 있죠. 그래 불과 얼마 안 되죠. 1986년이면 한 30여 년 전에 가입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 도입으로 해요. 전부 개정돼서 86년 저작권법에 전면 개정이 있었다. 이후 2003년 7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범위 명확화 등으로 위한 개정, 2003년 개정법에 데이터베이스 보호 규정이 조문 몇 조에 몇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죠. 또 2004년 10월 실현자,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개정, 즉 어떤 그러한 저작 재산권으로서와 방송권 이런 거에 디지털화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넣게 됐고 또 2006년 12월 공중송신 및 디지털 음성 송신 개념 도입과 저작권위원회로의 명칭 변경 및 저작권위원회가 그런 걸 집중 관리하죠. 그 다음에 강화했고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중단 명령 도입 등을 전부 개정하게 된 게 2006년 저작권위원회. 그 다음에 2009년 4월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을 통합하고 그래 컴퓨터 프로그램법이 저작권의 하나의 하위 법령 또 하나의 저작권법으로 존재했던 거를 저작권법 안에 끌어들였죠. 온라인 불법 복제 방지 대책 강화를 위한 개정이 2009년 12년 전쯤이죠. 그 다음에 2011년 7월 1일 최근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고 또 방송사업자의 공영권 일부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2012년 12월 15일 시행된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제도, 배타적 발행권제도 이런 게 또 법정화됐죠. 법정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며 저작인정권 보호기간도 똑같이 70년. 저작인정권은 과연 그럼 몇 년인가? 그런데 본 모법인 저작권법이 70년으로 1년 전에 연장되고 또 2012년도에 저작인정권도 70년, 사후 70년으로 또 연장된 거죠. 그래 최근 또 2016년 9월 23일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 등 삭제 명령 등을 위한 심의 및 시정 권고 주체를 저작권 보호원, 아까 저작권 위원회가 있었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또 권한을 강화시켜서 요새 무슨 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이제 대학에 있는 법학연구소에서도 법학연구원 좀 더 규모가 큰 걸로 이렇게 하는 걸 그래서 좀 더 확대 강화된 저작권 보호원으로 명칭도 개정되고 그 조직이 확대됐겠죠. 그 다음에 저작권법의 과로 위반의 목적. 저작권법은 총 체계로 보면 11장으로 본문은 142개조. 그래서 중간 정도의 조문만 가지고 보면 부칙 16개조를 합하여 모두 15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목적을 그래서 항상 1조는 법의 목적이 나오죠. 이 법을 왜 무엇을 위해 만드는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인정권 포함되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그래 문화 발전이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학술을 위해서 또 저술을 위해서 이용해야 되죠.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그래, 종국적으로는 국민, 국가, 문화 발전이 이 법의 목적이죠. 규정하여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결국은 이바지할 거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뭐 국민 경제냐, 국민의 복지, 복리, 또 국민의 어떤 문화 발전을 결국은 꾀할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 세 번째 줄 보셔요.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이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 또 저작물의 공정 이용, 페어 유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모라는 두 가지 방향. 그래서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해주고, 그렇지만 또 문화 발전을 위해 그걸 활용하고 이용, 그래서 이용 허락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일정한 저작권료를 납부하고서는 그걸 활용해야 문화 발전이 되겠죠. 한쪽에서는 저작권 여부, 한쪽은 저작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그래서 그 이용 허락을 얻어야 되고, 그래 문제가 되는 게 행방불명자, 또 저작권 불명자,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저작권법을 정리하는 거예요. 법의 목적, 보호 대상,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 보호 요건, 창작성, 오리지널리티가 이제 침해 같은 데서 판단 기준이 되죠. 또 권리 내용, 재산권으로 복제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및 또 인격권, 양도상속은 안 되지만, 또 보호기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2016년에 바뀌었다고 그랬죠. 또 인저권은 실현방송 고정, 그래서 어떠한 그걸 픽스하죠. 어디 녹화를 뜨고 영상물 장치다가 녹화 장치를 거쳐서 하죠. 그때부터 70년. 또 영상 저작물 프로그램은 공표, 방송하는 날, 뭐 지난번에 추석 공연에 국민의 어떤 공감을 일으켰던 라우나, 그렇죠? 뭐 가황인가, 하여튼 무슨 트로트계에, 그리고 거기서 바른말도 좀 하고, 그 중에 요즘에 많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되는 게 테스형, 뭐 그게 테스는 소크라테스라고 그래서 저도 의아했는데, 어쨌든 테스형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물어보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묘가서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온 걸 반성하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영상 저작물은 공표를 언제 했어? 그때 추석 전날인가, 뭐 물론 이제 녹화는 며칠 전에 해놨겠죠. 그래서 그걸 방송함으로써 공표가 되는 거죠. 그로부터 70년간은 거기에 저작 인적권자로서의 KBS 2나 1이었나 2였었죠. KBS2 거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원저작 실현 공연권은 라우나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송해서 또 그때 약정하기를 재방송 안 한다. 한번 딱 보고,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이후에 한번 후일담 해가지고 한 7, 80%를 그 영상물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 보여주는, 그렇지만 재방송은 정식 재방송은 아니었던 거죠. 편집을 좀 해서 대담도 좀 끼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공표 시부터 70년이니까 엄청 길죠. 또 사망 후 70년. 또 권리 발생은 창작 시에죠. 이걸 무방식주의라고 그랬죠. 또 권리 침해에 대한 보로 금지, 사용 출판 금지 같은 거 하고, 또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또 부당이득, 그 이득 취한 걸 돌려달라. 또 형사벌 처벌받죠. 벌금 내지는 징역형. 친고죄, 다만 영리 또는 상습시는 비친고죄로 돼 있고, 친고죄라는 건 고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이걸 완전히 반의사 불벌죄로 지금 개정안에는 반의사, 뭐냐면 일단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원저작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친고죄랑 크게 다르죠. 고소를 통해야만 되니까 수사 개시조차 고소가 없으면 못하게 돼 있죠. 그런 게 친고죄와 형법에 말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차이점. 또 저작권제도의 변화부터는 10분 쉬었다 하겠어요. 한 30분 강의해서, 오늘은 3교시까지 해야 될 듯해요. 양이 많아서 저작권제도의 변화는 10분 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